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조에 대해서 잠깐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건강조에 대해서 갑자기 올려 드릴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너무 길어서 이전에 영상 한번 찍었다가 삭제하고 다시 한번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건강조나 검에 대해서 꿈이라든지 명상 중에 이런 검이나 건강조를 보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조금 활용하면 좋은지 그 부분도 조금 제 개인적 생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 이건 티벳의 문수보살님 그림인데, 손에 이 손잡이는 약간 건강조 모습이고, 검을 이렇게 검에 불이 탄 모습인데, 흔히들 이 건강조에 대해서 많이들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건강조를 너무 공격적인 무기로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건강조가, 아이고, 음, 불교에서 약간 말하는 거는 불변의 이런 개념의 무기이기도 하고, 약간 번개로도 뭐 표현되는 부분이 있고요. 바지라라고도 하고, 티베트 쪽에서는 약간 벤저라는 말로 쓰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저 바지라가 약간 바하라로 저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 건강조에 대해서 과연 무기로만 봐야 되느냐, 어, 좀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런 문수보살님 그림에서 많이 제가 좀 강의도 듣고 하면서 힌트를 이렇게 생각한 게, 아, 저게 단순히 악기를 퇴치하는 무기가 아니라, 이런 부동명왕도 이런 검을 들고 있고요. 이건 바지라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처님도 저런 약간 무서운 형상으로 손에는 건강조를 들고 있어요. 이게 그럼 과연 무엇이냐?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이 문수보살님이 든 이런 칼처럼 어리석음을 파하고 거기에서 깨어나고 바로 직관을 얻고 지혜의 눈에 떠지는 그런 개념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퇴치한다는 의미 자체도 공격을 하는 의미도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무기가 그 어리석음을 깨쳐라, 거기에서 지혜를 이게 알려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이 참 큰 것 같아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참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체가 무기로만 해석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꿈이나 명상 중에 나타났을 때 그거를 되게 힘을 사용하는 이런 용도로만, 힘의 작용으로만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있고, 무속인들 중에서도 이 건강조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걸 단순히 진짜 이렇게 공격적인 무기로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달라서 오늘 그 힘과 그 지혜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힘은 약간 의식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의식을 사용해서. 컵 하나 들 때도 내가 이 힘이 필요하고, 물론 뭐 마실 때도 그렇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의식적인 힘의 작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끌어당김도 조금은 인위적인 작용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단전호흡도 약간 힘을 모으는, 그 에너지를 모으는 개념의 그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단전을 모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약간의 힘의 작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 지혜를 깨우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금강조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힘으로 쓰는 금강조와 지혜로 쓰는 금강조는 그 작용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거죠. 지혜는 이 작용은 근원 개념에 가까운, 아니면 자연 내 그 작용의 원리,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장애들이 해법이 생기겠죠. 그 원리를 이해하니까. 힘 안에는 그 작용의 원리가 있단 말이죠. 의식을 안 쓴 상태에서도 그 작용의 원리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존재하고, 이 작용의 원리 안에는 여기선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그래서 이 쓰는 개념 자체가 어떤 게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야 하고 어떻게 이 금강절을 활용해야 되는지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힘의 작용은 단순한 무기로만 쓸 건가? 아니면 저 작용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특정한, 예를 들어서 귀신을 퇴치한다고 하죠? 해보죠. 귀신은 대부분은 사념체로 뭉쳐진 뭐 그런 해석들이 많잖아요. 괴로움, 분노, 집착, 미련이 남아서 이런 떠돌아다니는 영가들로 많이들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겠어요? 어떤 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인위적인 집착. 그 작용에서 지혜를 알려주면 스스로 깨어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이게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니었어? 힘든 일이 생겨도 지혜가 있다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요령이나 그런 것들을, 작용을, 원리를 이해한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직관도 생길 거고, 그 경험을 통해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게 있으면 다음에 똑같은 거 겪었다면, 다음 겪으면 그 전에 겪었던 경험으로, 그 지혜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힘든 것도 참 그 고마운 내가 배움의 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이게 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이 비슷한 작용이 있는 거죠. 이 검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지혜의 작용. 그래서 이 정화의 개념도 있어, 이게. 약간 이것들이 보면 그, 그 무거운 그 작용들을 파하니까 정화가 되는. 그리고 이거는 뭐 금강절을 든 저 티벳의 바지라파니 그림이고, 오늘 조금 이 금강조에 대한 모양에서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작용의 원리와 지혜의 개념에서 어떤 걸 좀 어떻게 알고 봐야 되나, 오늘은 이 세포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포의 분열되는 과정을 그 그림으로 나타난 건데요. 제세포 분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분열이 안 되는 것도 있고, 10년 주기로 뭐 분열이 되는 것도 있고, 각 세포마다 조금 뭐 수명도 있고요. 한 40번 정도 분열되면 수명을 다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분열 과정이 이 금강조랑 모양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 과정, 변화의 과정. 하나에서 두 개로 분리되면서 나눠질 때 저런 작용.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가운데 중심으로 쌍둥이 우주나 그런 개념도 저 금강조 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뒤에 사진으로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또 다른 작용을 보면 이 금강조와 닮아 있는 모습들, 이런 자석, 자기력,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지구에 일어나는 정자기력,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건 우주에서 별이 폭발한 이후에 나타난 사진이거든요.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제가 본 모습하고 너무도 현상들이 비슷해서 모두가 연결되는구나. 다르지가 않구나. 우리 몸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다 존재하고 멀리서 굳이 저런 걸 찾고 볼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어쨌거나 이 힘의 작용, 의식적 작용보다는 저런 원리와 그런 원리를 볼 수 있는 직관, 지혜, 이런 것들을 수행해서 찾고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 답은 어디에 있다? 이 우주와 자연 속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오늘 안토니 가우디 건축가의 말로 마무리 한번 하려고 해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축가.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들도 우리 몸을 잘 설계하고 건축해 건설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